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불씨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의 저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차원을 인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이들 말입니다. 제게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수. 그 친구는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심지어 소통까지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영수는 늘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몸 주위에는 각자의 고유한 기운, 즉 오라가 감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유독 불꽃처럼 타오르는 아주 진한 붉은색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영수의 눈에는 그것이 선명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영수의 말에 따르면 사람마다 곁에서 그를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저에게는 인자한 모습의 할머니 한 분이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제가 기운이 강하고 오라 역시 화기가 강한 붉은색이라 마음만 먹으면 저 역시 영적인 존재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영수가 군입대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그날 영수는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형, 곧 들어올 신입생들 중에 나랑 비슷한 기운을 가진 여자 후배가 3명 정도 있을 거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신기한 경험을 하고 싶으면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봐. 저는 그저 술김에 하는 농담이겠거니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예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입생 면담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신입생이 들어오면 바로 2학번 선배가 1대1로 학교 생활에 대해 조언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전통에 따라 후배들을 한 명씩 만나고 있었죠. 물론 유독 눈에 띄는 후배와는 좀 더 길고 친밀한 면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면담을 하던 중 유난히 눈길을 끄는 한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대화는 즐거웠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저는 약간의 사심을 담아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말했고 후배는 밝게 웃으며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훈훈하게 면담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아, 나갈 때 다음 사람 들어오라고 전해줄래? 제 말에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하던 후배가 문득 뒤를 돌아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응. 선배님도 보이시죠?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영수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랑 비슷한 애들이 3명 있을 거야. 아마 여자애들일 거야 라는 그 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면담이고 뭐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중에 영수에게 들은 바로는 그들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본능적으로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예언을 남기고 군대로 떠나버린 영수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그 학기 동안 가장 친하게 지낸 후배들은 공교롭게도 방금 그 후배를 포함한 3명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정확히 영수가 말했던 그 3명이었습니다. 그 후배들과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풀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일이 있기 전
영수와 함께 겪었던 가장 섬뜩했던 경험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영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분신사바를 했습니다. 분신사바는 영적인 존재를 불러내어 질문하는 일종의 강령술입니다. 특이하게도 영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분신사바를 할 수 있었고, 저와 다른 친구들은 그저 옆에서 숨죽여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끈적하게 내리는 유난히 습한 여름밤이었습니다. 저희는 제 자취방에 모여 분신사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후배 하나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형. 저 너무 취해서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쉬다 갈게요. 후배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형, 누가 잠들어 있을 때는 분신사바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잠든 사람의 영혼은 무방비 상태라 안 좋은 것들이 쉽게 들러붙을 수 있어. 분위기가 깨진 것도 짜증났지만 영수의 경고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후배를 제 방에 그대로 둔 채 저희는 영수의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영수의 방. 우리는 촛불을 켜고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기들과 여학생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 총 6명이었습니다. 영수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분신사바가 시작되고 펜을 쥔 영수의 손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들이 던지는 사적인 질문들을 귀신같이 맞춰나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신사바는 단순히 점을 치는 놀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 공간에 귀신을 불러내어 대화하는 행위입니다. 영수는 이미 이 방 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 중간중간 영수는 계속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펜은 방 안에 모여있는 동기들 중 한 명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영수는 그 존재를 향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죽었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그러자 펜이 빠르게 움직이며 답을 써 내려갔습니다. 죽었을 때 나이는 20살, 죽은 지는 6년이 되었으며 우리 학교 학생이었고 성별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이유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친구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첫사랑이었던 그를 차마 놓지 못하고 계속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런 그녀를 잔인하게 밀어내고 모진 말로 상처를 주었고 그 충격으로 그녀는 여자 기숙사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잠을 잘 때 입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자에 대한 깊은 증오심 때문에 죽어서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특히 남자 기숙사에 자주 나타나 남학생들을 괴롭히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평소와는 다르게 펜을 쥔 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떨어? 라고 묻자 영수는 나중에 말해줄게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난 후 영수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 방에는 총 몇 명이 있습니까? 펜은 8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6명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이 방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수는 방금 들어온 존재는 머리가 없는 남자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수는 두려움을 참고 새로운 존재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오래전 이 대학교가 여자대학교였던 시절의 과학 교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과학실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하다가 가스 폭발 사고로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과 함께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고로 머리를 잃었던 것입니다. 두 귀신의 사연을 모두 듣고 난 뒤 영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편히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그만하자고 펜을 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방인 제 방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아, 이럴 줄 알았어. 영수는 짧게 을조리더니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와 친구들도 뒤따라 달려갔습니다. 방문 앞에 도착하자 영수는 저에게 들어오지 말고 문 앞에 서 있으라고 한 뒤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후배의 비명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밖에서는 차가운 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방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영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형, 들어와. 솔직히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그 끔찍한 광경을 마주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영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또다시 보고 말았습니다. 베란다 쪽 구석에서 어떤 남자가 엎드려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치 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그 남자의 목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없는 교수 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 후배는 베란다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방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후배의 시선을 따라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문 밖에는 지난 축제 때 보았던 바로 그 빨간 귀신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끔찍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후배를 향해 다가왔다가 다시 창문 밖으로 멀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고 분명 하얀 원피스였을 옷은 온통 피로 물들어 섬뜩한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저를 본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형, 저 후배 끌고 빨리 내 방으로 가.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신을 잃기 직전인 후배를 부축해 죽을 힘을 다해 영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에 떨고 있던 여학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급하게 방에 불을 켜고 TV를 틀어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한번 퍼진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영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괜찮아. 다 해결하고 정리했어 라고 말하며 우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얼굴 역시 창백했습니다. 그때 방에 있던 동기 하나가 여학생들 앞이라서 그랬는지 객기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CX, 귀신은 무슨 놈의 귀신이야. 나와 봐. 어딨는데? 여기야. 영수와 제가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한 채 아까 그 후배에게 밖에서 담배나 한 대 피우자고 했습니다. 겁에 질린 여학생들도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객기를 부리던 동기는 혼자 있겠다며 TV나 보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끝까지 센 척을 하는 모습이 가소로웠습니다. 결국 그 친구만 남겨두고 우리는 모두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뒤 다시 영수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모두들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다고 했기에 다 같이 영수의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여는 순간 저와 영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TV를 보고 있던 그 동기놈의 머리바로 이
등 뒤에서 아까 봤던 그 빨간 여자 귀신이 허리를 숙여 그의 머리카락을 한 올 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영수는 애써 태연한 척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우리 나가서 맥주나 한 잔 더 할까? 다들 그러자며 방을 나서는데 혼자 있던 그 동기가 투덜거렸습니다. 아까부터 왜 이렇게 기가 가렵지? 영수와 저는 우리가 본 것을 말하면 친구들이 기절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술기운이 돌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풀리자 영수는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분신사발을 시작하고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미 그 존재가 바로 그 악명 높은 빨간 여자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해 너무 궁금했기에 무서움을 참고 계속 질문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펜이 동기들 쪽으로 움직였고 마지막에 이제 가세요라고 말하고 펜을 놓자마자 펜이 제 방 쪽을 향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영수는 귀신들이 잠든 후배가 있는 제 방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장난으로라도 귀신 나와 봐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영수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부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난은 그들을 향한 초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밤 여러분의 공간에는 평안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불씨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의 저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차원을 인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이들 말입니다. 제게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수. 그 친구는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심지어 소통까지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영수는 늘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몸 주위에는 각자의 고유한 기운, 즉 오라가 감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유독 불꽃처럼 타오르는 아주 진한 붉은색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영수의 눈에는 그것이 선명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영수의 말에 따르면 사람마다 곁에서 그를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저에게는 인자한 모습의 할머니 한 분이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제가 기운이 강하고 오라 역시 화기가 강한 붉은색이라 마음만 먹으면 저 역시 영적인 존재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영수가 군입대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그날 영수는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형, 곧 들어올 신입생들 중에 나랑 비슷한 기운을 가진 여자, 후배가 3명 정도 있을 거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신기한 경험을 하고 싶으면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봐. 저는 그저 술김에 하는 농담이겠거니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예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입생 면담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신입생이 들어오면 바로 2학번 선배가 1대1로 학교 생활에 대해 조언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전통에 따라 후배들을 한 명씩 만나고 있었죠. 물론
유독 눈에 띄는 후배와는 좀 더 길고 친밀한 면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면담을 하던 중 유난히 눈길을 끄는 한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대화는 즐거웠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저는 약간의 사심을 담아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말했고 후배는 밝게 웃으며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훈훈하게 면담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아, 나갈 때 다음 사람 들어오라고 전해줄래? 제 말에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하던 후배가 문득 뒤를 돌아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응. 선배님도 보이시죠?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영수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랑 비슷한 애들이 3명 있을 거야. 아마 여자애들일 거야 라는 그 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면담이고 뭐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중에 영수에게 들은 바로는 그들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본능적으로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예언을 남기고 군대로 떠나버린 영수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그 학기 동안 가장 친하게 지낸 후배들은 공교롭게도 방금 그 후배를 포함한 3명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정확히 영수가 말했던 그 3명이었습니다. 그 후배들과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풀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일이 있기 전 영수와 함께 겪었던 가장 섬뜩했던 경험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영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분신사바를 했습니다. 분신사바는 영적인 존재를 불러내어 질문하는 일종의 강령술입니다. 특이하게도 영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분신사바를 할 수 있었고 저와 다른 친구들은 그저 옆에서 숨죽여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끈적하게 내리는 유난히 습한 여름밤이었습니다. 저희는 제 자취방에 모여 분신사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후배 하나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형, 저 너무 취해서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쉬다 갈게요. 후배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형, 누가 잠들어 있을 때는 분신사바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잠든 사람의 영혼은 무방비 상태라 안 좋은 것들이 쉽게 들러붙을 수 있어. 분위기가 깨진 것도 짜증났지만 영수의 경고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후배를 제 방에 그대로 둔 채 저희는 영수의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영수의 방. 우리는 촛불을 켜고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기들과 여학생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 총 6명이었습니다. 영수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분신사바가 시작되고 펜을 쥔 영수의 손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들이 던지는 사적인 질문들을 귀신같이 맞춰나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신사바는 단순히 점을 치는 놀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 공간에 귀신을 불러내어 대화하는 행위입니다. 영수는 이미 이 방 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 중간중간 영수는 계속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펜은 방 안에 모여있는 동기들 중 한 명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영수는 그 존재를 향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죽었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그러자 펜이 빠르게 움직이며 답을 써 내려갔습니다. 죽었을 때 나이는 20살, 죽은 지는 6년이 되었으며 우리 학교 학생이었고 성별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이유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친구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첫사랑이었던 그를 차마 놓지 못하고 계속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런 그녀를 잔인하게 밀어내고 모진 말로 상처를 주었고 그 충격으로 그녀는 여자 기숙사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잠을 잘 때 입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자에 대한 깊은 증오심 때문에 죽어서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특히 남자 기숙사에 자주 나타나 남학생들을 괴롭히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평소와는 다르게 펜을 쥔 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떨어? 라고 묻자 영수는 나중에 말해줄게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난 후 영수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 방에는 총 몇 명이 있습니까? 펜은 8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6명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이 방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수는 방금 들어온 존재는 머리가 없는 남자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수는 두려움을 참고 새로운 존재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오래전 이 대학교가 여자대학교였던 시절의 과학 교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과학실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하다가 가스 폭발 사고로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과 함께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고로 머리를 잃었던 것입니다. 두 귀신의 사연을 모두 듣고 난 뒤 영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편히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그만하자고 펜을 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방인 제 방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아. 이럴 줄 알았어. 영수는 짧게 을조리더니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와 친구들도 뒤따라 달려갔습니다. 방문 앞에 도착하자 영수는 저에게 들어오지 말고 문 앞에 서 있으라고 한 뒤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후배의 비명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밖에서는 차가운 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방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영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형, 들어와. 솔직히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그 끔찍한 광경을 마주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영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또다시 보고 말았습니다. 베란다 쪽 구석에서 어떤 남자가 엎드려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치 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그 남자의 목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없는 교수 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 후배는 베란다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방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후배의 시선을 따라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문 밖에는 지난 축제 때 보았던 바로 그 빨간 귀신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끔찍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후배를 향해 다가왔다가 다시 창문 밖으로 멀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고 분명 하얀 원피스였을 옷은 온통 피로 물들어 섬뜩한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저를 본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형, 저 후배 끌고 빨리 내 방으로 가.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신을 잃기 직전인 후배를 부축해 죽을 힘을 다해 영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에 떨고 있던 여학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급하게 방에 불을 켜고 TV를 틀어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한번 퍼진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영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괜찮아. 다 해결하고 정리했어 라고 말하며 우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얼굴 역시 창백했습니다. 그때 방에 있던 동기 하나가 여학생들 앞이라서 그랬는지 객기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CX, 귀신은 무슨 놈의 귀신이야. 나와 봐. 어딨는데? 여기야. 영수와 제가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한 채 아까 그 후배에게 밖에서 담배나 한 대 피우자고 했습니다. 겁에 질린 여학생들도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객기를 부리던 동기는 혼자 있겠다며 TV나 보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끝까지 센 척을 하는 모습이 가소로웠습니다. 결국 그 친구만 남겨두고 우리는 모두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뒤 다시 영수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모두들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다고 했기에 다 같이 영수의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여는 순간 저와 영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TV를 보고 있던 그 동기놈의 머리바로 이 등 뒤에서 아까 봤던 그 빨간 여자 귀신이 허리를 숙여 그의 머리카락을 한 올 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영수는 애써 태연한 척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우리 나가서 맥주나 한 잔 더 할까? 다들 그러자며 방을 나서는데 혼자 있던 그 동기가 투덜거렸습니다. 아까부터 왜 이렇게 기가 가렵지? 영수와 저는 우리가 본 것을 말하면 친구들이 기절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술기운이 돌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풀리자 영수는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분신사발을 시작하고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미 그 존재가 바로 그 악명 높은 빨간 여자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해 너무 궁금했기에 무서움을 참고 계속 질문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펜이 동기들 쪽으로 움직였고 마지막에 이제 가세요라고 말하고 펜을 놓자마자 펜이 제 방 쪽을 향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영수는 귀신들이 잠든 후배가 있는 제 방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장난으로라도 귀신 나와 봐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영수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부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난은 그들을 향한 초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밤 여러분의 공간에는 평안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불씨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의 저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차원을 인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이들 말입니다. 제게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수. 그 친구는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심지어 소통까지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영수는 늘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몸 주위에는 각자의 고유한 기운, 즉 오라가 감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유독 불꽃처럼 타오르는 아주 진한 붉은색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영수의 눈에는 그것이 선명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영수의 말에 따르면 사람마다 곁에서 그를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저에게는 인자한 모습의 할머니 한 분이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제가 기운이 강하고 오라 역시 화기가 강한 붉은색이라 마음만 먹으면 저 역시 영적인 존재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영수가 군 입대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그날 영수는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형, 곧 들어올 신입생들 중에 나랑 비슷한 기운을 가진 여자 후배가 3명 정도 있을 거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신기한 경험을 하고 싶으면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봐. 저는 그저 술김에하는 농담이겠거니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예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입생 면담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신입생이 들어오면 바로 2학번 선배가 1대1로 학교 생활에 대해 조언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전통에 따라 후배들을 한 명씩 만나고 있었죠. 물론 유독 눈에 띄는 후배와는 좀 더 길고 친밀한 면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면담을 하던 중 유난히 눈길을 끄는 한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대화는 즐거웠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저는 약간의 사심을 담아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말했고 후배는 밝게 웃으며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훈훈하게 면담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아, 나갈 때 다음 사람 들어오라고 전해줄래? 제 말에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하던 후배가 문득 뒤를 돌아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응. 선배님도 보이시죠?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영수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랑 비슷한 애들이 3명 있을 거야. 아마 여자애들일 거야 라는 그 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면담이고 뭐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중에 영수에게 들은 바로는 그들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본능적으로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예언을 남기고 군대로 떠나버린 영수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그 학기 동안 가장 친하게 지낸 후배들은 공교롭게도 방금 그 후배를 포함한 3명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정확히 영수가 말했던 그 3명이었습니다. 그 후배들과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풀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일이 있기 전 영수와 함께 겪었던 가장 섬뜩했던 경험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영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분신사바를 했습니다. 분신사바는 영적인 존재를 불러내어 질문하는 일종의 강령술입니다. 특이하게도 영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분신사바를 할 수 있었고 저와 다른 친구들은 그저 옆에서 숨죽여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끈적하게 내리는 유난히 습한 여름밤이었습니다. 저희는 제 자취방에 모여 분신사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후배 하나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형, 저 너무 취해서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쉬다 갈게요. 후배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형, 누가 잠들어 있을 때는 분신사바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잠든 사람의 영혼은 무방비 상태라 안 좋은 것들이 쉽게 들러붙을 수 있어 분위기가 깨진 것도 짜증났지만 영수의 경고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후배를 제 방에 그대로 둔 채 저희는 영수의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영수의 방. 우리는 촛불을 켜고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기들과 여학생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 총 6명이었습니다. 영수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분신사바가 시작되고 펜을 쥔 영수의 손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들이 던지는 사적인 질문들을 귀신같이 맞춰나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신사바는 단순히 점을 치는 놀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 공간에 귀신을 불러내어 대화하는 행위입니다. 영수는 이미 이 방 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 중간중간 영수는 계속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펜은 방 안에 모여있는 동기들 중 한 명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영수는 그 존재를 향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죽었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그러자 펜이 빠르게 움직이며 답을 써 내려갔습니다. 죽었을 때 나이는 20살, 죽은 지는 6년이 되었으며 우리 학교 학생이었고 성별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이유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친구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첫사랑이었던 그를 차마 놓지 못하고 계속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런 그녀를 잔인하게 밀어내고 모진 말로 상처를 주었고 그 충격으로 그녀는 여자 기숙사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잠을 잘 때 입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자에 대한 깊은 증오심 때문에 죽어서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특히 남자 기숙사에 자주 나타나 남학생들을 괴롭히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평소와는 다르게 펜을 쥔 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떨어? 라고 묻자 영수는 나중에 말해줄게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난 후 영수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 방에는 총 몇 명이 있습니까? 펜은 8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6명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이 방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수는 방금 들어온 존재는 머리가 없는 남자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수는 두려움을 참고 새로운 존재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오래전 이 대학교가 여자대학교였던 시절의 과학 교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과학실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하다가 가스 폭발 사고로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과 함께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고로 머리를 잃었던 것입니다. 두 귀신의 사연을 모두 듣고 난 뒤 영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편히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그만하자고 펜을 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방인 제 방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아. 이럴 줄 알았어. 영수는 짧게 을조리더니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와 친구들도 뒤따라 달려갔습니다. 방문 앞에 도착하자 영수는 저에게 들어오지 말고 문 앞에 서 있으라고 한 뒤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후배의 비명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밖에서는 차가운 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방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영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형, 들어와. 솔직히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그 끔찍한 광경을 마주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영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또다시 보고 말았습니다. 베란다 쪽 구석에서 어떤 남자가 엎드려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치 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그 남자의 목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없는 교수 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 후배는 베란다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방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후배의 시선을 따라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문 밖에는 지난 축제 때 보았던 바로 그 빨간 귀신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끔찍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후배를 향해 다가왔다가 다시 창문 밖으로 멀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고, 분명 하얀 원피스였을 옷은 온통 피로 물들어 섬뜩한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저를 본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형, 저 후배 끌고 빨리 내 방으로 가.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신을 잃기 직전인 후배를 부축해 죽을 힘을 다해 영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떨고 있던 여학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급하게 방에 불을 켜고 TV를 틀어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한번 퍼진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영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괜찮아. 다 해결하고 정리했어 라고 말하며 우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얼굴 역시 창백했습니다. 그때 방에 있던 동기 하나가 여학생들 앞이라서 그랬는지 객기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CX, 귀신은 무슨 놈의 귀신이야. 나와 봐. 어딨는데? 여기야. 영수와 제가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한 채 아까 그 후배에게 밖에서 담배나 한 대 피우자고 했습니다. 겁에 질린 여학생들도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객기를 부리던 동기는 혼자 있겠다며 TV나 보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끝까지 센 척을 하는 모습이 가소로웠습니다. 결국 그 친구만 남겨두고 우리는 모두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뒤 다시 영수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모두들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다고 했기에 다 같이 영수의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여는 순간 저와 영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TV를 보고 있던 그 동기놈의 머리바로 이 등 뒤에서 아까 봤던 그 빨간 여자 귀신이 허리를 숙여 그의 머리카락을 한 올 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영수는 애써 태연한 척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우리 나가서 맥주나 한 잔 더 할까? 다들 그러자며 방을 나서는데 혼자 있던 그 동기가 투덜거렸습니다. 아까부터 왜 이렇게 기가 가렵지? 영수와 저는 우리가 본 것을 말하면 친구들이 기절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술기운이 돌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풀리자 영수는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분신사발을 시작하고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미 그 존재가 바로 그 악명 높은 빨간 여자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해 너무 궁금했기에 무서움을 참고 계속 질문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펜이 동기들 쪽으로 움직였고
마지막에 이제 가세요라고 말하고 펜을 놓자마자 펜이 제 방 쪽을 향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영수는 귀신들이 잠든 후배가 있는 제 방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장난으로라도 귀신 나와 봐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영수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부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난은 그들을 향한 초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밤 여러분의 공간에는 평안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불씨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의 저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차원을 인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이들 말입니다. 제게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수. 그 친구는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심지어 소통까지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영수는 늘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몸 주위에는 각자의 고유한 기운, 즉 오라가 감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유독 불꽃처럼 타오르는 아주 진한 붉은색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영수의 눈에는 그것이 선명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영수의 말에 따르면 사람마다 곁에서 그를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저에게는 인자한 모습의 할머니 한 분이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제가 기운이 강하고 오라 역시 화기가 강한 붉은색이라 마음만 먹으면 저 역시 영적인 존재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영수가 군 입대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그날 영수는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형, 곧 들어올 신입생들 중에 나랑 비슷한 기운을 가진 여자 후배가 3명 정도 있을 거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신기한 경험을 하고 싶으면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봐. 저는 그저 술김에 하는 농담이겠거니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예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입생 면담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신입생이 들어오면 바로 2학번 선배가 1대1로 학교 생활에 대해 조언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전통에 따라 후배들을 한 명씩 만나고 있었죠. 물론 유독 눈에 띄는 후배와는 좀 더 길고 친밀한 면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면담을 하던 중 유난히 눈길을 끄는 한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대화는 즐거웠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저는 약간의 사심을 담아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말했고 후배는 밝게 웃으며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훈훈하게 면담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아, 나갈 때 다음 사람 들어오라고 전해줄래? 제 말에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하던 후배가 문득 뒤를 돌아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선배님도 보이시죠?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영수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랑 비슷한 애들이 3명 있을 거야. 아마 여자애들일 거야 라는 그 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면담이고 뭐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중에 영수에게 들은 바로는 그들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본능적으로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예언을 남기고 군대로 떠나버린 영수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그 학기 동안 가장 친하게 지낸 후배들은 공교롭게도 방금 그 후배를 포함한 3명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정확히 영수가 말했던 그 3명이었습니다. 그 후배들과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풀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일이 있기 전 영수와 함께 겪었던 가장 섬뜩했던 경험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영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분신사바를 했습니다. 분신사바는 영적인 존재를 불러내어 질문하는 일종의 강령술입니다. 특이하게도 영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분신사바를 할 수 있었고, 저와 다른 친구들은 그저 옆에서 숨죽여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끈적하게 내리는 유난히 습한 여름밤이었습니다. 저희는 제 자취방에 모여 분신사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후배 하나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형, 저 너무 취해서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쉬다 갈게요. 후배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형, 누가 잠들어 있을 때는 분신사바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잠든 사람의 영혼은 무방비 상태라 안 좋은 것들이 쉽게 들러붙을 수 있어. 분위기가 깨진 것도 짜증났지만 영수의 경고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후배를 제 방에 그대로 둔 채 저희는 영수의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영수의 방. 우리는 촛불을 켜고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기들과 여학생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 총 6명이었습니다. 영수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분신사바가 시작되고 펜을 쥔 영수의 손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들이 던지는 사적인 질문들을 귀신같이 맞춰나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신사바는 단순히 점을 치는 놀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 공간에 귀신을 불러내어 대화하는 행위입니다. 영수는 이미 이 방 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 중간중간 영수는 계속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펜은 방 안에 모여있는 동기들 중 한 명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영수는 그 존재를 향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죽었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그러자 펜이 빠르게 움직이며 답을 써 내려갔습니다. 죽었을 때 나이는 20살, 죽은 지는 6년이 되었으며 우리 학교 학생이었고 성별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이유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친구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첫사랑이었던 그를 차마 놓지 못하고 계속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런 그녀를 잔인하게 밀어내고 모진 말로 상처를 주었고 그 충격으로 그녀는 여자 기숙사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잠을 잘 때 입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자에 대한 깊은 증오심 때문에 죽어서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특히 남자 기숙사에 자주 나타나 남학생들을 괴롭히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평소와는 다르게 펜을 쥔 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떨어? 라고 묻자 영수는 나중에 말해줄게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난 후 영수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 방에는 총 몇 명이 있습니까? 펜은 8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6명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이 방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수는 방금 들어온 존재는 머리가 없는 남자 귀신이